너무 이 테마 저 테마가 막 움직이고 있는 현재 우리 시장 6월 11일 오늘장 여러분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두 프로와 함께 시장 바라보는 시선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수는 빨간불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시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동근 센터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외국인이 어떤 종목 사고 있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1등이네요. 근데 2위 종목에 SK하이닉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삼성전자는 참 보이지가 않죠. 근데 오늘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차트 보셨겠지만 52주 신고가 또 만들어냈습니다. 너무너무 잘 가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 모건 스탠리가 최상단 TP, 최상단 목표 주가를 제시했어요. 30만 원까지 본다. 이거 보유자분들은 너무 땡큐죠. 30만 원까지 보유만 하면 되니까요. 이런 것만 봐도 외국에서도 하이닉스를 얼마만큼 잘 평가하고 있는지, HBM 업사이드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집니다. 보유자는 참 기쁜데요. 뭐 계속 즐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걱정하실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분위기가 사실 그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이제 액면 분할해서 거래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한 2% 정도 하락을 하다가 결국은 상승으로 돌리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그 액면 분할하고 나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죠. 주가가 좀 싸 보이는 거. 이제는 조금 고가의 주식에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그 가격대가 접근하기가 좀 편해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역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 SK하이닉스와 좀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HBM 관련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이제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이게 수급에서도 뭐 확연하게 나타나듯이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쏠림이 저는 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저는 조금 더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SK하이닉스가 이제 고점을 뚫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거. 30만 원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은 그럼 계속될 거다라는 관점이시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SK하이닉스를 그럼 미보유자는 이전 상황에서도 들어갈 수 있냐, 이런 판단을 하실 거고, 그렇다고 삼성전자에는 손이 안 나가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이건희 대표님, 전공정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D램, 낸드 단가 지속 상승 중이다. 전공정 쪽으로 수혜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참 많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 이거 프로의 시선 들어오기 전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관점이세요? 근데 뭐 답은 시장에 있죠. 뭐 원익, IPS, 전공정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그다음에 FST 소재 관련된 종목들, SNS 보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FST나 SNS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뭐 여전히 이제 주주로 있지만 본인들이 안 갖다 써요. 중국 애들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기술력이 뭐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전공정이 좋아지려면 사실은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이, 그러니까 소비재 섹터에서 확 좋아져야 됩니다. 뭐 휴대폰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든지, 뭐 아니면 뭐 PC가 폭발적으로 팔린다든지 이런 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징후는 안 보이고 있죠. 지금 AI PC가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신제품이 나와서 확 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애플의 이번에 그 개발자 회의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망감을 줬죠. 그게 뭐야? 그러려고 그렇게 지금 뜸을 들였어?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는 그냥 뭐 15보다 좀 나으면 다행이다, 이 정도로 지금 가이던스가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이게 뭐 일반적인 반도체가 확 좋아지기에는 가격은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한 1년 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도 기대를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HBM이나 뭐 그다음에 NPU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는 게 어쩔 수 없다. 왜 돈은 투자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여기저기 다 돈을 넣을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실을 때는 잘 되는 쪽에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없고 조금 좀 쉬어간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HBM 쪽이 더 기회가 있다라는 판단이실까요, 대표님? 뭐 아직은 쪽이 더 기회가 있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눌릴 때 너무 주가가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실적이랑 보시고 대입을 해보셔야 되고요. 항상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당분간 큰 흐름 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PC가 잘 팔린다는 징후가 뭐 대만에서 나온다든지 네. 뭐 여러 이제 다른 IT 기기들이 좀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오히려 전공정까지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공정까지는 좀 시기가 필요하겠네요. 확인하는 시기요. 뭐 AI PC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디바이스 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전공정단에서는 기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수요 확인해 보시면서 전공정단은 흐름 이어갈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애플 한번 볼게요. 아니, 오늘 깜짝 놀랐어요, 센터장님. 센터장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애플은 1%대 빠졌잖아요. LG 이노텍이랑 BH는 왜 두 자릿수가 빠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한번 기침 한번 하면은 독감? 우리나라에서는 독감이 걸리는 네. 그야말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번 그 애플 개발자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애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빅테크 여러분들도 아마 잘 되새겨 보시면은 빅테크들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게 실적이건 신기술이건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건 하여간 이런 뭐 전 분야에 걸쳐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MS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약간만 그런 그 기대치에 어긋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사정이 없죠. 근데 이제 물론 애플은 그래도 주가가 좀 덜 빠졌습니다만은 사실 그 실망감이라는 부분 저는 뭐 이게 뭐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애플에서 제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애플의 강점은 역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그동안 애플이 조금 신경을 덜 쓴 부분인데 특히 AI 같은 부분 신경을 덜 썼는데 이제 좀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저는 굉장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워낙 시장의 기대치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잣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결국 그것이 이제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렇게 이제 애플이 빠지면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더 빠지는 사실 뭐 이제 LG노텍이 됐건 BH가 됐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뭐 자화전자도 많이 빠지고 많이 빠졌는데 뭐 사실 이런 하락들이 이렇게 오래가는 하락은 아니죠. 이게 뭔가 이벤트성에 의한 하락이고 낙폭이 순간적으로 너무 강하게 나타났죠. 하루에 뭐 한 10%씩 빠지고 이렇게 빠지면은 사실 오히려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줄줄줄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하루 이틀 정도의 충격이 완화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애플에 대한 실망감이 있겠지만 또 한편에 생각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애플 신제품이 나오면은 애플이 되게 안 팔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애플은 우리가 얘기하는 애플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을 쓰시는 분들 애플만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애플은 항상 기본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뭔가 주가 관련주들이 뭔가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 때문에 주가 급락을 한다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물론 그것이 우리가 뭐 어떤 뭐 굉장히 큰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쪽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는 종목들, 애플 관련된 급락을 하는데 오늘 뭐 당장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뭐 내일까지 만약에 이런 하락이 이어진다면은 또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센터장님은 애플 매니아 지금 폼 보니까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매를 한 번에 세게 맞았을 때가 오히려 줄줄줄줄 낙폭을 보였었던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럼 매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건희 대표님 동의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좀 땡큐일까요? 일단 최근에 사신 분들이 이걸 기대하고 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기대가 아니니까 팔아야죠. 그건 맞는 거고 이익이 났으니까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거 최근에 사신 분들 이제 일정이 다가오고 나서 최근에 사신 분들은 좀 물리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뭐 본전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깨진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거죠. 또 일론 머스크가 뭐 오픈 AI한테 뭐 빨대를 꼽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런 이제 풍자화까지도 막 돌아다니던데 그만큼 이제 아직은 애플이 보여줄 게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둘이 제휴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뭔가 당장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그렇죠. 어불성설인데 네. 조금 시간 두고 기다려 보면 애플이 뭐 힘을 내지 않겠나. 그러면 사실 뭐 아직 16 나올 때까지 16 말고 그 차기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언제든지 튀어 올라올 수 있고 뭐 16는 이미 교체 수요는 10, 20, 11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미 또 교체 수요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기본 판매 수량은 지킬 거니까 그러면 뭐 이게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LG노텍은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고 있는 현재 세시 구간이기는 합니다. 체크 필요해 보이고 어떻게 또 만회해 가는지. 아이폰 16 AI 폰인데요.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17년 만에 새로운 폰이기도 합니다. 교체 수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예상하십니까? 그에 맞게 투자 판단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나노 신소재, 기관은 진짜 저희요 지난주부터 기관은 2차 전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추세가 만들어졌다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구간이긴 합니다. 센터장님, 오늘은 또 리튬이에요. 네. 메탈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튬주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슈와 함께. 그래서 이게 건강하게 올라간 게 맞았나? 근데 일단 수급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바닥에서 올라온 거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회를 좀 줘도 될까요? 사실 리튬이 올라가는 건 조금 전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사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올라오는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전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중국이 대규모의 투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생각해 보면은 2차전지 관련해서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좀 부정적인 리포트들을 많이 맞아요. 냈었고 사실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은 실적이 되게 안 좋았을 때 그럼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또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어느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얘기해 볼 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그 지금 금리 인하기라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되고 이미 뭐 20이라든가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 인하 시작을 했고요. 뭐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 이번에 뭐 좀 늦어지더라도 분위기 자체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뭐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적어도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조금 약간 유화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결국 금리 인하기 위해서는 성장주들의 강세가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성장주들 바이오도 조금씩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했고 2차전지주도 같은 우리나라에서 성장주의 어떤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저는 그런 쪽에서도 조금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슈들 뭐 앞에서 말씀드린 전고체 이슈 또 무슨 또 오늘 새롭게 나온 이슈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역시 2차전지 업종 자체가 조금 바닥에서의 이제 움직임들이 서서히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못 갔기 때문에 시장의 순환매의 어떤 그런 또 트렌드에서의 또 그 접근도 가능해 보여요. 지금 사실 못 오른 종목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대표적인 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빈과주들이 올라간 게 물론 날씨 더운 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항상 날씨 더울 때 빈과주도 올라가는데 그 단기의 상승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계속해서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이슈들을 이제 단기에 시세를 뽑아버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좋은 그런 타겟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사실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료들 여기에 이제 그동안 이제 워낙 바닥에 있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면서 사실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꿔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충분히 2차전지들을
물론 과거의 시세를 회복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어쨌든 간에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 시세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이제 가능한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혹시 그러면 센터장님 주목하는 쪽 있으세요? 사실 뭐 저는 뭐 뚜렷하게 주목하는 것보다 사실 아직까지 저는 2차 전지는 조금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변동성이라는 측면. 사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흐름이 좋고 이렇게 뭔가 주도주들이 확실하게 좀 끌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이제 뭐 앞서 브리핑 됐습니다. PNT 같은 종목은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럼 사실 저렇게 급등한 종목을 사기가 어려우면은 PNT 같은 종목을 또 이제 한번 쳐다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뭐 이제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트레이딩의 관점인데 저는 이 굉장히 급등한 종목들이 따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뒷선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뭐 이게 첨보라든가 뭐 PNT라든가 이런 종목도 사실 그동안 좀 시장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민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PNT나 대주전자재료 진짜 아찔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 붙는 게 시세적으로는 맞아 보이는데 근데 또 가격 메리트 있는 쪽은 진짜 눌려 있었던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 저희가 나 SK 하이닉스도 없고 알테오젠도 없다. 2차 전지 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어디에 붙는 게 더 나을까요? 계속 투자를 잘못하신 건데 일단은 2차 전지 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 담아서 이게 착시 현상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PNT는 장비가 발주가 안 될 것 같았는데 공장 지연이 될 것 같았는데 발주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올라가는 그쵸. 거고 대주전자 재료도 원래 타이칸 이제 포르쉐 타이칸 그다음에 아우디의 또 뭐 이트론 여기에 두 군데 납품을 했었습니다. 차종이 두 군데 들어갔었는데 실리콘 음극재가 국산차에 지금 EV3에도 들어간다 그러죠. 소형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테슬라도 넣는다 그러고 적용 차종이 2개에서 7개, 8개로 지금 늘어나는데 지금 그래서 시비 찍고 막 난리 났습니다. 공장 더 지어야 돼서 그거는 일단 주가에 선 반영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첨가제 넣고 있는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런 애들 따라 올라가는 건데 이건 개별 이슈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 에코앤드림도 올라오고 에코프로 머티도 올라오는데 예. 전구체죠. 이거는 또 중국 제재 이슈로 올라오는 거고요. 그러면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전구체를 국산화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올라옵니다. 근데 양극재는 안 오죠. 안 올라가죠. 예전에는 양극재가 대장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양극재가 안 갑니다. 여기는 양극재는 이미 숫자를 한번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건데 숫자 올라올 때까지 확인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양극재, 전통적인 양극재에 대한 투자는 7, 8월 달에 하시는 게 맞다. 3분기, 적어도 한 4분기 정도는 돼야지 의미 있는 숫자 반등이 나올 거고요. 다행인 건 미국 시장에서 GM도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현대차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연말부터 해서 팔기 시작하기 하는데 그걸 모델로 해서 지금 뭐 기아도 새로운 모델을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 모델 수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차가 내년에는 잘 팔릴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올 여름에 좀 많이 더울 때 바닥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럴 때 좀 심심하게 많이 빠졌네 그러면 좀 사시고 그래서 내가 목표한 금액 정도를 정해서 물량을 좀 모아 놓으시는 그래서 내년에 내년까지 한 5, 6개월 끌고 가면 멋진 수익이 한번 나지 않겠나. 양극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그것도 저것도 싫다. 그럼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사시는 게 좋죠. 셀 쪽으로. SDI나 뭐 네. 사시면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결국엔 해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중국 때리기를 엄청 해주고 있죠. 네. 유럽도 지금 같이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만 더 이어지면 또 유럽이 또 우파가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의회가 그러면 더 때리겠죠, 중국을. 예,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라질 수 있다, 시기가.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급하게 오늘 사서 내일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실 거면은 그냥 이런 거 말고 그 뉴스 나오는 거 찾으시고 뭐 그 대왕고래 나오면 사시고 그러면 되는데 예, 이런 거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되는데
이 섹터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지금 작은 섹터들이 먼저 가고 있거든요. 전해질도 먼저 갔습니다. 전해액 중에 바닥을 조금 지하실까지 내려간 첨보 이런 애들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말씀 주셨던 첨보가 예, 두 분 모두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저점을 만들고 있는 쪽에서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래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바닥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양극재단은 3분기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으로 그러면 한 실적 확인 한 번 더 하고 어떻게 주가 움직임 다 만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여러분 접근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때 또 저희 프로시선에서 같이 점검 도와드릴게요. 또 순환 중에 하나가 오늘 로봇입니다. 뭐 큰 형님 종목들의 수급이 붙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진짜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저 프로의 시선 하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 여기 올라온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봇 관련주 한번 볼까요? 사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던 아즈넥스텍이 선두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야, 두산 로보틱스가 5%, 6% 가깝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렌시스 확인되고 T로보틱스, 로보티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사실 올라가면 반갑거든요. 로봇주 정말 추억의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붙었는데 이게 조용하면 튀는 시장에서 붙은 수급인지라 이것도 건강한 상승이 맞는가 점검 필요합니다.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로봇 쪽 올라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예. 사실 두나보틱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오래 기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지. 다만 이제 로봇주들은 분명한 것은 뭐 확실하게 이제 가격 부담은 없죠. 가격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로봇주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우려했었는데 실적은 확실히 이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 실적의 성장세는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앞에서 잠깐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결국 순환매의 흐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성장주 섹터 내에서의 최근의 어떤 흐름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 로봇주도 역시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 가능해 보여요. 네. 앞에서 뭐 이천지도 말씀드렸고 또 바이오도 그렇지만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 이 로봇주도 대표적인 성장주, 우리가 얘기하는 PER을 높이 적용받는 종목들입니다. 일단 성장성,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과거에 이제 처음에 막 주가가 오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가 그런 것들이 좀 한 차례 꺾이면서 사실 주가 많이 빠져 있었던 건데 이제 다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로봇주 이제는 조금 가격 부담이 좀 덜하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횡보 라인대를 지켜준 것만으로도 로봇주한테는 참 고맙다라고 해야 할지 오늘 일정 부분 슈팅이 보이기는 했는데요. 어떤 추세를 만들어가는가 체크는 한번 해보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참 안정적인 구간임은 맞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알테오젠 볼까요? 52주 신고가가 SK하이닉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알테오젠 또한 보여집니다. 거래대금 상위 2위에 올라와 있는 알테오젠. 엄청나죠. 이제 진짜 30만 원 뚫을 기세 예요. 그러니까 어제 샀어도 좋았고요. 오늘 시가에 샀어도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오늘까지만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흐름이 10% 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예. 보유하신 분은 그냥 행복 만끽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항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막 안달이 나죠. 예. 언제 팔까요? 예, 언제 팔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실 텐데 당분간은 좀 더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이제 이미 답안지를 보여준 회사인데 자꾸 뭐 8월 말에 빠르면 8월 말, 뭐 늦으면 9월 말 정도에 이제 임상 3상이 발표가 되는데 그 임상이 뭐 신약 임상이 아니라 그냥 키트루다의 SC를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냐 없냐. 사람한테 찔렀을 때 뭐 피부에 질환이 올라온다든지 부작용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통과 여부보다는 거의 통과되는 게 확실시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적용증이 키트루다가 계속 확장되니까 그에 따라서 알테오젠도 추가적인 임상 없이 적용증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이 그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서 계속 사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12.5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싸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2026년이면 1조 4천억 이상 찍힐 수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전에 한번 논리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없는 분들은 좀 잊어버리고 좀 많이 빠질 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홀딩 여력 가져가면서 다음에 있을 그런 이벤트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라는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